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일부 국민, 적어도 국민의 한 40%, 30%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 좀 폭넓게 보자면 한 5, 60%까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한 40일 앞두고 가덕도를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거가대교로 가덕도라는 것은 문재인 고향이라는 거제도 바로 앞이죠. 자기 고향 앞에 무리하게 될 수도 없는 지금 공항을 만드는다는, 이건 뭐 4대강보다 더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수사청, 그리고 이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재 장악, 그리고 이 자기가 사법농단으로 전 정권의 대법원장부터 여러 판사들을 사법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또한 지금 자신의 딸랑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정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지난 정권을 처벌해놓고 지 정권의 초대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가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자, 낙하산도 이 정권 같은 낙하산도 없습니다. 자, 안보 문제에서는 거의 북한의 대변인처럼 굴고 있고, 군은 안보를 포기해서 온갖 형태의 기기묘묘한 기순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군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한미훈련을 축소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당 의원 35명이 한미훈련 축소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경제라도 좋으면 국민들이 배부른 맛에 세상을 잇는다. 옛날에 로마의 독재자 네로 같은 사람은 빵과 서커스해서 배부르고 쾌락을 즐길 수 있게 서커스 검투사 경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는데 불만을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떤 폭정을 하든 이의 제기하지 마라, 그렇게 몰아갔지요. 그런데 지금 빵이라도 풍부합니까? 빵이라도 완전 풍부하게 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폭군 네로 때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겠지만은, 거의 뭐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대기업도 위태위태한 사상 초유의 공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집값 폭등이나 주식 폭등 같은, 비트코인 폭등 같은 현 한국 경제 실물 경제와는 정반대되는 형태의 투기판이 진행되고 있고, 두들겨 잡는다면서 사실은 방치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돈 쓰는 데는 천재지 돈 벌 줄 알거나 국민이 세금 벌어서 돈 낼 수 있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끌어가는 정치적으로의 문제, 또 경제적으로의 문제 등으로 볼 때 심판을 받아도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박정희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쫓겨나고 사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깜빵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박근혜 정권의 잘못과 이 지금 문가리의 잘못을 비교했을 때, 문가리는 박한테 적용된 문제에서 자유롭느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우리들 병원, 그리고 태양광, 할 것 없이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부패와 여러 정경 유착 의혹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심합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가끔씩 하는 짓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위해 딛고 돈을 벌자고 하는 부패 기업과 연루되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유튜브에 대해서도 하겠다, 툭 하면 고소 걸어오고 협박합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되는 양아치급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좋다고 지금 40% 지지가 나온다 그러고, 또 선거만 하면 이깁니다. 아무리 반대편이 밉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어기는 정권을, 아무리 반대편이 무능하다고 해서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옳으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 해로가 마비돼 버렸어요. 최악이냐 차악이냐라고 봤을 때 누가 차악이냐?
민주주의 기본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최악이냐, 민주주의를 깔아뭉개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이 최악이냐. 야당은 맨날 그걸 가지고 저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스팔트의 꼴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판만 열면 판판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그 많은 돈을 거두고도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미국까지 끌고 갔는데 트럼프가 100% 취임한다고 큰소리 치던 자들이 지금 바이든이 취임해서 몇 달이 지났는데 허지부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 비정상, 제가 봤을 때는 돌아버렸거나 하도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게 사람이 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기가 찬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살짝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돌아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들 돌아버렸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상황에서 변화해서 새로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바람이 불게 해서 햇볕을 쬐게 해서 싹을 틔워가지고 그 싹이 수확이 되도록 몰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썩은 씨앗을 가지고 붙들고 싹 안 나냐고 지금 희망 고문과 한마디로 맹종식 기도를 하고 있다. 썩은 씨앗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나 트럼프 당선이나 탄핵이나 다 썩은 씨앗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몽할수록 사이비 주술자가 나타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정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사이비의 종교에 기대거나 무당에게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황당한 희망론으로 미래에 대한 이 거짓 설명으로 사람들을 목미함을 이용해서 꿈같은 환상의 세계로 끌어가요. 이거는 뭐 거의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중세 시대에 그 종교적 광분, 패스트를 가지고 신의 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종교적 광분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십자군 전쟁 광분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정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주술자들이 나타나서 대중을 대체로 이 무당식 주술로 끌고 갑니다. 이 보수판에 넘쳐나고 있는 각종 주술은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4월 7일 보궐선거가 잘 안 되면 새로운 주술로 바뀌어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으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대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상으로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하기보다는 현실을 잊고 대마초를 피다가 그 다음에 히로뽕, 엑스타시, LSD를 하면서 결국은 취한 세상, 마약으로 이렇게 자신을 중독시킨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환각에 빠지려고 한다. 이게 지금 오늘날 보수 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제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아마 한 90%가 저한테 돌을 던졌을 거예요. 황교안 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총선을 저렇게 망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죠. 인간이라면 자결이라도 했어야 된다 봅니다. 그 황교안을 비판하는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 보수바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삼류 주술사들을 보내가지고 묶어놓고 쥐고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출구가 사라져버리고 있죠. 출구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이는 자가 나쁘냐 속는 자가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속일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부분이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라는 이 추악한 장에서는 대중을 속이고 사기칠 수 있으면 뭐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하루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한 달 적어가지고 그 중에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보세요.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길래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속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는 거짓을 말해야 통하지 진실을 말하면 통하지 않는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을 말해서 선거에 이기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정치 장돌뱅이들은 도덕성이 없고 양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상도이 이야기하지만은 장사판에 가면 아직도 물건 사러 온 사람을 속이는 일이 횡행합니다. 과일을 사면 위만 반짝반짝하고 밑에는 폭삭 썩었거나 안 익었거나 못생긴 것 집어넣고 저울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횡행하죠. 심지어 마트 같은 데 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이려고 하면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치 소비자들이 의식이 중요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운동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치 분야에도 정치 공급자가 정치인이라면 정치 소비자가 유권자고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정치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 정치적 시각은요, 정확하게 반듯하게 가져야죠. 그렇게 가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데 적당히 쏘아주는 쪽으로 대부분 기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청, 중청, 상청 등 계층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하청이든 상청이든 관계없이 대부분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고위 관직을 지내도 정치적 마취에는 자유롭지 못한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 근래 보수 진영에 돌아다니고 있는 카톡에 이재용이 100만인 청원, 이재용이가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나이도 먹고 알만한 사람들이 이재용이를 풀어주라고 청원을 합니까? 그냥 삼성이라는 그 기업 속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뒤섞여 있겠죠. 저도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어겼을 때는 그거는 그냥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지가 알아서 빠져나오도록 그냥 보든가 아니면 비판을 하든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풀어주자고 그것이 특정한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 속에서 회자되고 100만인 청원 운동을 하자고 카톡을 돌리고 있는 강남에 사는 많이 배운 분들 사이에서의 카톡을 보면서요, 내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보수의 상층 리더를 점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없죠. 속이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장사판에 당연한 거다. 문제는 속는 놈이 더 문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